오픈 3일 차입니다. 확실히 폭발적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마케팅 쪽으로 보면은 온라인에 쓸 마케팅 비용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손님한테 다 풀어줘 버리자, 이 관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400만 원 매출을 팔고 재료값이랑 인건비를 217만 원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결제받은 금액은 200이잖아요. 거기서 월세 내고 하면은 적자긴 하네요. 적자긴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무료로 하려 했어요. 최대한 적자는 보지 않는 선에서 50%만 받았습니다. 가맹점별로 매출은 똑같은데 남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5천만 원 번 거에서 그 달에 카드값 내고, 그 달에 월세 내고, 그 달에 개인 데이트 비용 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디서 뭐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출 통장과 매입 통장과 개인 사비 통장을 구별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대출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만기 차여가지고 받는 게 이득이라 생각하긴 하거든요. 지금의 500만 원이랑 1년 뒤에 500만 원인데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갚아야 돼요. 1억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저희는 마이너스 1억층에 있는 거예요. 1억층. 그러면은 1,000만 원 벌면은 1,0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9,000층, 8,000층, 0층까지 와야지 우리는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시기가 6시인데 웨이팅이 벌써 섰습니다. 5시 56분입니다. 짜잔. 박수! 6분은 자리가 단체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단체석. 날씨가 좋아요. 저기 너무 바빠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빨리 찍고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F 컴퍼니 박차민입니다. 진해점 오픈했는데 여기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오픈 이벤트 하면 과연 어떨까 해가지고 3일 동안 모든 음식 주류 포함해가지고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결과를 보러 한번 방문했습니다. 오픈은 언제 했어요? 오픈은 오늘 촬영 날짜가 금요일인데 수요일 날 했습니다. 오픈 3일 차입니다. 확실히 폭발적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마케팅 쪽으로 보면은 온라인에 쓸 마케팅 비용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손님한테 다 풀어줘 버리자, 이 관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효율적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플루언서 광고를 부르자고 하면은 한 팀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는데 3명을 부르면은 뭐 250, 300이라고 쳐요. 이 300만 원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이제 손님들한테 나눠주면 어떨까 했는데 만족도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태계를 잡으신다고 마케팅을 좀 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마케팅을 안 하는 편이었었는데 이거는 제 직영점일 때의 관점이었었고 가맹점의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올라간다 말씀드려도 늘 불안해 하시니까는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오늘 마케팅에 관한 얘기들 댓글 달리는 거나 DM 받았던 내용들 해가지고 앉아서 얘기 한번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시죠. 5시입니다. 안에 한번 보실까요? 일단 손님 어서 오세요. 지금도 손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몇 시 오픈이에요? 5시 13분 됐습니다. 오픈 시간은 5시인데 지금 이제 현재 식사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팀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6시쯤 되면은 만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한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온라인 광고로 치면 200에서 300 정도 지출이 된다 했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저희가 첫날에 50% 이벤트를 하고 2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럼 50%를 안 하게 되면 매출이 4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400만 원치의 매출을 팔려고 하면은 코스트 비용이, 재료 비용이 35%에서 30% 후반까지 나옵니다. 35%를 잡고 한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7명에서 일을 했어요. 원래 6명에서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오픈 첫날이다 보니까 7명에서 일했는데 7명의 기준을 1인당 이제 11만 원씩 잡고 그러면은 77만 원이죠. 그럼 140만 원 더하기 77만 원 얼마입니까? 맞아요? 217만 원. 217만 원. 400만 원 매출을 팔고 재료값이랑 인건비를 217만 원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결제받은 금액은 200이잖아요. 거기서 월세 내고 하면은 적자긴 하네요. 적자긴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무료로 하려 했어요. 무료까지는 아직은 좀 첫 이벤트라서 힘든 것 같고 점주님도 부담이 좀 있으셔가지고 50% 할인 이벤트로 해가지고 최대한 적자는 보지 않는 선에서 50%만 받았습니다. 이걸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호흡을 맞춰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우리 동선도 맞출 겸 주방에서 이제 음식도 빼볼 겸 가오픈 겸해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맛있는 거를 알리려고 하면은 일단 먹어보게 해야 돼요. 근데 손님이 안 오면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손님들한테 맛에 대한 경험을 시켜야 되고 인터넷에 아무리 많이 떠도 요즘에는 공유하기만 누르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광고한 게 있어요. 조회수가 한 30만 나오고 공유하기가 한 2,000개 터졌는데 그럼 2,000명이 와야 되잖아요. 안 오더라고요. 이거는 요즘에 형식상에 그냥 다 친구랑 먹으러 가자 하는 얘기구나. 실제로 전환되진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님들한테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이벤트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벤트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보통 매장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3%에서 5% 정도 책정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정비라 생각하셔야 돼요. 월세의 개념이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3%, 5% 지출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전략들을 좀 많이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을 측정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3일이면은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날짜가 수요일이었었는데 저희는 좀 최대한 금요일, 토요일에 터트리기 위해서 오픈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빌드업하고 금요일에 좀 폭발적으로 50% 맛보시고 이제 토요일까지 좀 이어지라고 3일간 좀 정해놓는 편입니다. 수, 목, 금 경험하셔라. 토요일부터 폭발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대표 사진에도 우리가 며칠날 오픈해가지고 3일간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를 하실 거면은 미리 현수막이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이라든지 해두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뽀뽀 쪽갈비를 검색하시면은 이제 오픈한 매장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종로점이 오픈을 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현수막도 크게 걸어놓을 예정이고. 기간을 진짜 꼭 잡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토요일에 와가지고 좀 더 해주시면 안 되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딱 증거처럼 남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싼 금액을 내고 음식에 대한 소비를 하면은 다음번에 왔었을 때 이제 정당한 금액을 내게 되면은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안 와요, 손님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 직영점 14개 매장을 3F 데이라고 해가지고 14개 매장을 다 50% 할인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완전 상남봉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느낌으로 뽀쪽데이 뭐 이런 거 해서. 맞습니다. 전 이제 가맹점들한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뽀쪽데이를 한번 만들어서 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6시 때는 손님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아가지고 꿀팁 같은 거 지금 좀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이라. 요즘 계속 꿀팁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준비를 온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점주님들은 저희가 정산을 다 봐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가맹점별로 매출은 똑같은데 남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정산 엑셀표를 주면서 한번 다 체크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매출 통장 하나, 두 번째 매입 통장 하나, 세 번째 개인 사비 통장 하나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데 통장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뭐 개인 주유비를 쓴다든지 개인 식대를 쓴다든지 휴대폰 비용을 낸다든지 개인적인 지출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입 통장을 따로 써야 돼요. 매입 통장에다가 이제 한 달에 쓸 비용들을 일주일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넣어둬요. 그 통장에서는 이제 식용유 사는 거, 본사 발주시키는 거, 야채 사는 거, 음료 시키는 거 이런 거 다 이 통장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말에 정산을 할 때 이 매입 통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매출 통장에서는 매입과 섞이면은 나중에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어디에서 뭐가 빠졌는지 찾아내기 어려워가지고 매출 통장과 매입 통장을 구별하셔야 되고 절대로 저희는 이 돈을 개인 사비로 건들지 않아요. 정산을 다 해요. 딱 31일 되면은 말일에 정산 다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5천만 원 팔았는데 수익금이 뭐 1,500만 원 남았다 하면은 1,500만 원을 또 개인 통장으로 빼요. 그 개인 통장에서 이제 또 1,000만 원 저금을 하시든 지출을 하시든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데 이 5천만 원 번 거에서 그 달에 카드값 내고 그 달에 월세 내고 그 달에 개인 데이트 비용 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디서 뭐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출 통장과 매입 통장과 개인 사비 통장을 구별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대출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점주님들이 예를 들어 주류 대출을 받아요. 일반 대출을 받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좀 추천드리냐면은 대출 받는 거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현금 있다 현금 쓰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보증금까지는 대출 받아도 충분히 괜찮다. 왜냐 날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할 때 투자 비용이 1억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5천이다. 하면은 1억은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5천만 원은 우리가 혹시나 사업이 망했을 때 그 보증금 5천만 원은 안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까지 정도 받는 것만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의 대출은 벌어도 갚느라고 수익이 없을 거예요. 1억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저희는 마이너스 1억층에 있는 거예요. 1억층. 그러면은 1,000만 원 벌면은 1,0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9,000층, 8,000층, 0층까지 와야지 우리는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000만 원은 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다 쓰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 대출을 다 갚지 못하면은 직장인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대출을 먼저 다 갚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을 빨리 갚는 걸 추천하세요? 요즘의 경우에는 좀 빨리 갚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갚으러 가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대출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저는 만기 채워가지고 갚는 게 이득이라 생각하긴 하거든요. 지금의 500만 원이랑 10년 뒤에 500만 원의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갚아야 돼요. 제가 26살 때 첫 창업을 했었을 때 7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한 달에 이자가 20 몇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20몇만 원만 갚았어요. 근데 그때 제 사업 소득이 800이었었거든요. 근데 7, 800 벌어가지고 내가 한 달에 은행에 이자 20 얼마만 주면 되네? 그럼 제가 쓸 돈이 막 600, 500 되잖아요. 완전 신이 난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가게가 망했어요. 그때 매출을 갚으려고 하니까는 소득도 줄었는데 한 달에 200 얼마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200 얼마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청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좀 끝을 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대출이 있으면은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좀 많이 갚아 놓으라고 하는 편이에요. 한 60, 70%는 갚아 놓으세요, 그냥 초반에. 그 다음에 저희 점주님들 플랜을 어떻게 짜드리냐면은 만약에 여기 시설 비용이 막 1억 5천 들어간다. 그럼 이분들도 이제 마이너스 1억 5천층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사해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 번다고 쳐요. 그러면은 10개월 갚아야 돼요. 10개월 동안은 거의 우리 소득이 0인 거예요.
이거 저희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가 항상 업변으로 해가지고 한 6, 7천만 원 정도, 많으면 한 8, 9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거를 한 6개월 안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가맹점이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또 직영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댓글에 그렇게 웨이팅에 쓰고 매출이 높으면은 왜 직영점을 안 하시냐고 하는데 이미 14개의 직영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원만 해도 5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적인 확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업했는데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류 포함해가지고. 먹어도 얼마 안 나옵니다.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진짜. 파스타도 팔고 맛있는 게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 한 팀 섭외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그냥 바로 손님 오늘 오픈했는데 한번 드시러 오시죠 합니다. 왜냐? 손님 안 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옛날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 개인 창업했었을 때 26살인데 첫날에 9만 원 팔았어요. 둘째 날에 6만 원 팔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생합니다. 직영점이랑 가맹점 중에 둘 다 해보시니까 어떤 게 좀 나으신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다 해본 결과 완전 그냥 적당한 성공, 안 유명해져도 되고 그냥 내 삶을 이제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 하면은 직영점을 추천드립니다. 직영점의 장점은 명확해요. 뭐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수익률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도 명확해요.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확장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직영점 14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8개가 상남동에 모여 있어요.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그 바운더리가 좋기 때문에 한 골목에 4개씩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뽀뽀 쪽갈비를 직영으로 친다 그러면은 한 상권 안에 8개를 넣을 수 없잖아요. 부산에 놓고 대구에 놓고 뭐 진주에 놓고 창원에 놓고 서울에 놓고 하면은 관리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직영점이 안 좋다. 근데 이 내 바운더리 안에 3, 4개까지 직영점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맹점의 장단점은 저희가 일단 본사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지금은 차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나중에 100개, 200개 되면은 규모적인 확장을 하면은 좀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직영점에 대한 수익 10분의 1도 안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장점도 있을까요? 가맹점을 하면 좋은 점 뭐냐면은 직영 사업을 했었을 때 프로젝트 하나를 하면은 거기 우리가 관리자급을 넣어두잖아요. 근데 그 관리자의 마음가짐이 솔직히 가맹 정주님의 마음가짐보다 사장님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관리자도 저희 회사의 직원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가맹점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가 지금 오픈을 6, 7월 전까지 했는데 이 사장님들, 점주님들의 마음가짐이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에서는 가맹점이 훨씬 유리하고 열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을 하게 되면은 속도적인 확장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영점이라고 하면은 한 매장을 차리는데 2억이 들어갔다. 그럼 10개를 하려면 현금이 2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도 극대화 되겠죠. 직영이라고 하면은. 근데 제가 50개, 100개를 할 수 없잖아요. 직영점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주님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본사로서 규모적인 확장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보니까 쪽갈비도 한때다 유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좀 쪽갈비가 유행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늘 했던 게 쪽갈비라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우가 제일 중요해요. 사업에서는 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파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애들이 그냥 CM송 같은 거 괜히 만들겠어요? 뭐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주냐,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이런 거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구 선생님께서 과거에 이제 그 크래퍼가 나왔을 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거 카피라이팅 같은 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팔지를 다 계획을 해놔야 돼요. 판매 전략 같은 거. 저희 가면 문구 같은 게 많아요. 이제 어른이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만든 브랜드가 아니에요. 진짜로 더 멋있게 할 수 있고 더 화려하게 할 수 있고 더 레트로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선을 맞춘 거예요. 정도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감도가 너무 짙어지지도 않게끔 모든 연령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쪽갈비가 유행 아니냐, 쪽갈비 유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판매 전략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다를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시기가 6시인데 웨이팅이 벌써 섰습니다. 5시 56분입니다. 짜잔! 박수! 6분은 자리가 단체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단체석. 차 들어왔어요? 다 찼답니다. 네. 날씨가 좋아요. 저기 너무 바빠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빨리 찍고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그러면은 장사 관련해서 얘기 좀 봐요. 좋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회전율은 어때요? 회전율. 저희가 작년 유라장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10개예요. 40조 서팅까지 받아봤어요. 4바퀴를 넘게 돌렸어요. 거의 4바퀴 반을 돌렸고 지금 진해 석동도 테이블 11개인데 어저께 39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3바퀴, 거의 4바퀴 돌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차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벤트를 해본 거예요. 초저녁부터 받아야지, 5시부터 돌아야지 4바퀴가 돌아갑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주말에는 한 3바퀴씩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바퀴면 많이 도는 거예요?
고깃집 치고 3바퀴 돌면은 고깃집들이 많이 돌면 2바퀴 반인데 저희는 보통적으로 3바퀴고 많이 돌면 4바퀴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깃집 치고 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닭발이라든지 껍데기라든지 칼제비 이런 것들이 잘 나가요. 알잖아요. 고깃집보다는 이제 약간 밤에는 노포같이 원탁 테이블에 연탄 딱 피워가지고 숯불에 딱 먹는 그 느낌. 식사가 아니라 이제 반주 느낌으로 딱 그거 아시죠? 그 느낌으로 이제 딱 10시부터 9시 또 한 잔 딱 들이켜 주는 거죠. 상인분들이 10시, 11시에 마치잖아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집은 늦게까지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놓는 거예요. 좀 밤에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늦게까지 하는 집이니까 여기 가자 이렇게 알게 되고 오는데 초반에 버티기 어려워요. 11시에 손님 안 옵니다. 10시 반에 손님 안 옵니다 하시는데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손님 안 오셔도 유지를 하면은 소비자의 인식이 생겨요. 뽀뽀쪽갈비 여기 1시까지 한다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버티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시, 11시에도 충분히 손님들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이제 막 갑자기 동시에 다 나갈 때가 있어요. 2팀 남았는데 이 손님이 나갈 것 같으면 저는 나갈 타이밍에 못 나가게끔 서비스를 챙겨줘 버려요. 된장찌개를 주든 칼국수를 주든 그래야지 손님이 그 소주 한 잔 더 마시면서 유지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손님들이 두세 팀이라도 앉아 있어야지 손님이 들어와요. 근데 횡한 가게 손님들 들어오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나갈 것 같으면은 무조건 서비스를 좀 챙겨 드리세요. 안 될 때 손님이 끊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팅이 있는 매장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저희는 치우고 나서 상차림을 다 차려놓고 손님을 넣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손님이 밖에서 20-30분을 기다리셨다? 이미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30분 만에 매장 안에 들어왔는데 또 안에는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는 밑반찬이 3분에서 5분 안에 안 나가면은 손님들은 30분 기다리고 들어와가지고 2-3분 기다리면 또 짜증 나거든요. 조급하지 않게 반찬을 다 세팅시켜 놓고 손님을 넣으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뭐라도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손님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바쁘다고 음식을 빨리 내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손님들은 빨리 드시는 음식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가야 돼요. 패스트푸드 먹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바쁘다고 해가지고 플레이팅 대충 하고 들어갈 거 안 넣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음식을 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 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4살 조영준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참 뽀뽀 쪽갈비 가맹 받아서 시작하게 된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웨이팅이 벌써 9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지금? 사실 아직 믿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네 자체가 오픈바리 없다고 들어서 기대는 안 했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주시니까 많이 좀 당황스럽면서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50% 할인 이벤트를 하게 됐잖아요. 그거를 하게 된 계기는 없고 사실 본사 측에서 조언을 좀 많이 구했는데 돈을 써서 유료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손님한테 광고를 하자, 메뉴 할인 화끈하게 50% 할인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니까 이벤트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웨이팅이 거의 20팀 넘게 있을 정도로 팔았습니다. 뽀뽀 쪽갈비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뽀뽀 쪽갈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원래 제 목표는 이제 술집 위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요새 술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고기 쪽 1차 외식업을 찾다 보니까 시중에 많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뽀뽀 쪽갈비 선택한 이유 중에 아이템도 있고 맛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본사 대표님들이 워낙 여러 개의 브랜드도 해보셨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점주님들, 기존에 하셨던 점주님들 많은 걸 배워가고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하고 싶습니다. 영위만 된다면. 이벤트 끝나고 나면은 그 손님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걸 걱정할 건데 저희는 이게 이벤트가 끝나도 상권에 맞춰서 소소하게 손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계속 할 예정이라 손님이 끊기지 않게 계속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좀 유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군인 할인 이벤트나 아니면 기념일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한 번씩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웨이팅이 10팀 가까이. 맞습니다. 10팀 가까이가 아니라 10팀입니다. 진짜로 뭐 오픈빨 하시는데 근데 오픈빨이라도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너무 댓글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더 뜨거울 자신 있으니까는 증명하겠습니다. 오늘 진해 석동점 오픈 3일차로 해가지고 한번 촬영해봤는데 일단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오픈 지원을 왔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열심히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 석동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초심 잃지 않고 더 성장하는 브랜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3F 컴퍼니 박찬민이었습니다.